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보고서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 지원 방안.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학생들 마음건강 문제, 이게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팬데믹 이후에 학교 상담센터, 위클래스라고 하죠. 거기 상담 건수가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231만 건에서 355만 건으로 거의 50% 넘게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정신건강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또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정말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요, 기존처럼 문제가 생긴 학생 위주로 또 뭐 교육부, 복지부 이렇게 부처별로 좀 나뉘어 있던 지원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부터 시작해서 치유, 회복교까지 이걸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한 세 가지 문제 영역이랑 그 개선 방안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영역부터 한번 볼까요? 보편적인 예방이랑 조기 발견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이 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마음건강 교육 자체도 부족하고 또 스트레스나 우울감 호소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고요. 예방이 중요해진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위기 징후를 좀 빨리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사에서 관심군,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분류가 돼도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전문기관 연계가 잘 안 됐어요. 그게 현실이었죠. 이걸 개선하려고 모든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이걸 키울 수 있게 한국형 사회정서 역량 교육 프로그램 이걸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그냥 수시로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마음이지, 이지검사 이걸 도입해서 조기 신호로 빨리 감지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마음이지 검사요? 좀 더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영역인데요. 학교 중심 지원 체계가 과부하 상태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결국엔 이게 학생 지원 부담이 담임 선생님 한 분께 너무 많이 가고 학교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문 상담 교사 수도 부족해서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벅찼고요. 또 기존에 학교 상담 지원하는 위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학교 컨설팅이나 지역 자원 연계 기능은 좀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센터 기능을 앞으로는 학교 마음 건강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꾸고요.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지원팀, 이걸 만들어서요. 27년까지 100개 목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학교 안에서도 교장,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전문 상담교사 배치로 늘릴 예정이고요. 교사분들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긴급 지원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간다니 이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여러 부처의 지원 기능이 막 흩어져 있고 법적인 근거도 좀 약하다는 거. 분절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취약성 문제로군요. 교육부 따로, 복지부 따로, 여가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 중심으로 통합 지원이 어렵고 특히 좀 심각한 위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부모 동의 없이는 바로 개입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있는 그 칸막이, 이걸 좀 허무는 게 중요합니다. 위센터, 교육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가부, 이 기관들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심리상담 비용, 그 마음 바우처라고 하죠. 그것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7년에는 5만 명, 최대 300만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칭 학생 마음건강지원법을 포함해서 마음건강지원 3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학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정말 심각한 위기 학생에게는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5년마다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정책의 기반을 다지겠다. 이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학생 마음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이네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그 일상 과정에서 마음 건강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미리미리 챙기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네, 정확히 보수입니다. 사회 정서 교육 강화해서 예방에 힘쓰고 또 조기 발견 시스템 갖추고 학교랑 교사 지원하고 부처 협력하고 법적 기반까지 상당히 입체적이고 좀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보고서가 상당히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제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얽혀 있고 또 학교 현장에 변화가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 개편이 과연 계획대로 순조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